당신의 냉장고 속 과일, 지금 이 순간도 혈관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매일 드시는 그 과일 한 개가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1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과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일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다니 놀라우시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병철입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특히 한국 노인분들의 충격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하시고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운동하시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혈당이 200을 넘고 신장 수치가 위험 수위로 치솟아 응급실로 오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나같이 건강을 위해 이것을 챙겨 드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예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4가지와 꼭 챙겨 드셔야 할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과일이 약이 되고 어떤 과일이 독이 되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식탁 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킬 수도 혹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진대사는 청년에 비해 30% 이상 떨어지고 간 기능은 20대의 70% 수준, 신장은 매년 1%씩 기능이 감소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땐 문제없이 처리되던 당분, 특히 과당이 이제는 몸속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간에서 분해가 잘 안 되고 신장에서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이 혈관, 심장, 뇌에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 사례 1. 김미자 C- 바나나와 혈당의 비밀.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김미자 씨 61살. 교사로 평생 근무하시며 건강관리에 철저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씩 드셨는데 어느 날 공복 혈당이 180, 당화 혈색소가 7.2로 측정됐습니다. 놀라운 건 박 씨는 단 음식은 절대 안 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나 한 개에는 각설탕 5개의 분량의 당분, 특히 간에서만 대사되는 과당이 대부분입니다. 간이 이걸 다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으로 전환돼 간에 쌓이고 혈관에 쌓여 당뇨, 지방간,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고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입니다. 과일이 독이 되는 이유, 과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이 과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과일은 건강을 위해 드셨더라도 예순 이후에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반면 이후에 소개할 4가지 과일은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약 같은 과일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본편 시작. 예순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바나나.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나나가 왜? 소화도 잘 되고 아침에 한 개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예순을 넘긴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4g입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3개 반, 아니 4개 가까이 되는 양입니다. 특히 이 당분의 대부분은 과당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아주 문제가 큽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오직 간에서만 대사가 됩니다. 젊을 땐 간이 과당을 에너지로 바꿔주죠. 그런데 예순이 넘어가면 간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과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지방으로 전환돼 간에 쌓입니다. 바로 이게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관에 기름때처럼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당뇨병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50세 이상 성인 2,3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매일 고가당 과일, 특히 바나나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41%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은 과일입니다. 한 개에 무려 420mg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근육에 좋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신장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고칼륨 혈증의 무서운 점은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증상 없이 심장 박동에 직접 영향을 주고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예순 이후 고칼륨 혈증이 발생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4배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마그네슘은 적고 칼륨은 많은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근육 경련, 불면, 만성 피로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나나를 매일 드시던 분들 중 다리 경련,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 꼭 견과류나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하며 일주일에 1개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바나나는 여러분께 위험이 아닌 소량의 영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 피해야 할 과일 포도. 두 번째 과일 포도입니다.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주스나 와인으로도 자주 섭취하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포도 100g, 딱 손바닥 한 줌 분량에 들어있는 당분이 무려 16g입니다. 그럼 한 송이 거봉으로 환산해보면 300g이면 당분이 48g. 당분 하루 권장량이 25g인데 거의 2배 가까운 당을 한 번에 드시는 셈입니다. 서울시 인천 연수구에 사는 최호준 씨 사례를 소개할게요. 60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건강엔 꽤 신경 쓰셨고 술, 담배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런데 혈당이 230, 신장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내원하셨습니다. 이유는 매일 아침 포도주스 한 잔이었습니다. 와인이 심장에 좋다고 하니 포도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셨대요. 그런데 이 포도, 당분 외에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실제로 포도를 자주 섭취하는 노년층 중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결석이 생기면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장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젊은 사람에게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이 성분이 혈액 응고를 억제해서 약 효과를 과하게 증폭시켜 출혈 위험을 키웁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혈전약을 복용하는 환자 중 포도를 자주 드신 분들의 뇌출혈 발생률이 무려 32배나 높았습니다. 그럼 건포도는 괜찮을까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100g에 당분이 65g, 생포도의 4배입니다. 게다가 작아서 자꾸 먹게 되죠. TV 보면서 한 줌씩 결국 하루 권장량의 4배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포도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식사 후 2시간 뒤 일주일에 한 번 10알 이하로만 드세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예순 이후 피해야 할 과일 망고.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 자주 먹지도 않는데 하실 수 있죠. 예전엔 귀한 과일이었지만
요즘은 대형마트,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망고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옥 씨도 그랬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오신 후 망고에 반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망고를 드셨다고 해요. 아침 스무디, 저녁 디저트로 즐기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210 복부, 비만 수치도 급증, 간 수치까지 비정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 이유, 바로 망고에 숨겨진 당분 때문입니다. 망고 한 개에는 당분이 45g, 콜라 한 캔보다 많습니다. 콜라는 39g이니까요. 그래도 망고는 천연 과일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인공당이든 천연당이든 똑같이 처리합니다. 과당은 간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망고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 흔히 GI 지수라고도 하죠. 망고는 GI 지수가 80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백미밥이 75입니다. 즉, 밥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예순 이후 인슐린 분비가 감소한 상태에서 망고처럼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췌장이 과부하에 걸려 당뇨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망고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온나무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과 유사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붓거나 입안이 따갑거나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기엔 갑작스럽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망고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혈액 응고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평소 혈액 희석제, 특히 와파린 계열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망고를 자주 섭취할 경우 약효가 떨어져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환자 중 망고를 자주 섭취한 그룹은 혈전 발생률이 약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망고 아예 끊어야 할까요?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한 번, 4조각 이하, 공복 금지 이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특히 약 복용 중이신 분은 완전 금지하셔야 합니다. 망고는 분명 달콤하고 유혹적이지만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예순 이후 피해야 할 과일, 감. 마지막 4번째 과일, 감입니다. 감까지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우리 전통 과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감은 한국 가을의 대표 과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흔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북 남원에 사시는 김성기 씨는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어서 가을이면 매일 3개씩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통으로 응급실을 찾으셨고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위석이 발견됐습니다. 이 위석의 정체는 바로 감이 위 안에서 뭉쳐 돌처럼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산과 만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 분비가 활발해 빠르게 소화되지만 예순이 넘으면 위산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탄닌이 위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위석이 생기고 이 덩어리가 위벽을 손상시켜 궤양, 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감은 당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감 한 개엔 당분이 약 25g,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무려 50g까지 치솟습니다. 게다가 곶감처럼 말린 감은 소화가 느려서 위에 오래 머물고 당 흡수도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또 하나, 감에 들어있는 탄닌은 장 운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심해지죠. 원래도 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변비가 잦은데 감을 드시면 치질, 장폐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대장학문외과 연구에 따르면
감을 자주 섭취하는 65 이상. 환자 중 변비 유병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35배나 높았습니다. 그럼 홍시나 연시, 부드러운 감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부드럽다고 탄닌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단지 떫은 맛이 줄어든 것일 뿐 위에서 작용하는 탄닌 성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말 감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작은 감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식후 1시간 뒤에 단백질 음식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감은 전통의 맛이지만 노년의 건강에는 충분히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피해야 할 과일을 알았다면 이제는 꼭 먹어야 할 과일을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피해야 할 과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지금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뭘 먹으란 말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위험한 과일들을 먼저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반드시 드셔야 할 과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혈관을 보호하고 장을 살려주는 진짜 건강 과일 4가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생명을 지키는 과일 블루베리. 첫 번째 과일, 작지만 가장 강력한 과일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이 조그마한 열매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전 세계 의료계가 노화 방지 식품으로 손꼽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100g의 당분은 고작 10g입니다. 바나나의 13 수준이죠. 그런데 이 안에 항산화 물질은 과일 중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보라색 색소 성분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70세 이상 성인 16,000여 명을 20해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하루 한 줌씩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뇌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뇌졸중, 심장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이미 입증됐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한 줌 약 30알 내외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60세 이후 생명을 지키는 과일 사과. 두 번째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그건 당분이 많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사과는 당분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바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돕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덕분에 당뇨 관리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서 65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사과 1개를 섭취한 그룹은 대장암 발생률이 27% 낮았고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 면역력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껍질입니다. 사과의 영양소 절반 이상은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을 깎아내면 항산화 성분과 펙틴이 날아갑니다. 유기농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1개, 식사 후 1시간 뒤가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간입니다. 60세 이후 생명을 지키는 과일 아보카도. 세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그거 과일이었어요? 채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엄연히 과일입니다. 다만 당분은 거의 없고 지방이 많은 독특한 과일이죠. 하지만 이 지방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오히려 혈관 건강에 유익한 지방입니다.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 노년기의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한 60 이상.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율이 35% 낮았습니다. 뇌에도 좋다는 이야기죠. 하루 반 개 정도 샐러드에 넣거나 숟가락으로 퍼먹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섭취법입니다. 60세 이후 생명을 지키는 과일 토마토. 네 번째 과일,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건 과일인가요? 채소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많지만 과학적 분류상 토마토는 분명히 과일입니다. 토마토는 당분이 낮고 특히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병원 연구 결과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65 이상 남성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35% 낮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기보다는 토마토 소스, 토마토 수프 형태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루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60 이후 피해야 할 과일. 바나나, 고칼륨, 고과당, 심장마비 위험. 포도, 고당분, 신장결석, 혈전약과 충돌. 망고, 초고당분, 고혈당 유발, 알레르기 및 약효 저해. 감, 위석 형성, 변비 유발, 오탄닌. 반드시 드셔야 할 과일 4가지. 블루베리 낮은 당분, 뇌 건강 항산화 최고. 사과 펙틴 풍부, 장 건강 면역력 강화.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 뇌혈관 보호, 눈 건강. 토마토 라이코펜 풍부, 암 예방, 익혀 드시면 효과 상승.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과일을 선택할 때 맛이 아니라 기능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달지 않아도 생명을 지키는 과일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건강하게 드시는 6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g 이하로 제한하세요. 대략 사과 1개 분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둘째, 과일은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반드시 천천히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넷째, 과일을 드신 후 2시간 뒤 혈당을 꼭 측정해 보세요. 혈당이 140을 넘는다면 그 과일은 여러분께 맞지 않는 겁니다. 다섯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과일은 약 복용 전후 2시간은 피해 주세요. 특히 혈압약, 혈전약, 당뇨약과 상호작용하는 과일이 많습니다. 여섯째, 과일과 함께 반드시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5리터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수분이 당과 칼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줍니다. 이 6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과일로 인한 건강 문제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수술이나 고가의 영양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를 선택하고 식탁 위에 포도를 사과로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과일이 약인지 독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60 이상의 부모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영상이 좋았다면 소중한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마음 쉼표 채널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